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2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의 게이트웨이 펀딧에 실린 아리조나 선거 감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리스 앱슈틴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스티브 배너의 월룸에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아리조나를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뉴욕타임즈에 보도되었던 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거져 나올 이 선거에 대하여 누락된 투표용지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면서 이것은 곧 선거감사에 있어서 핵폭탄이 터지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핵폭탄이 확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지금 가일랜드 페브리트에 의하여 더욱더 큰 폭탄이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선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판사 명령을 무시하고 투표함을 조작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1월 7일 날 수잔 보일이라는 여성이 검표원으로 일하면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부재자 투표함을 열었는데 98%가 조 바이든으로 나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 투표 용지는 전부 인쇄된 것으로 깨끗한 상태로 접히지도 않고 그대로 박스째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조지아 보럴, 즉 조지아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법원으로부터 모든 부재자 투표를 검수하고 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의 최종 명령이 3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조지아 SOS인 라펜스 펄그가 4월 달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투표함을 봉인하는 것을 지속하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법원에 신청을 하였으나 판사가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라펜스 펄그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조작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 선거 관련 공무원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투표 용지를 조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중범죄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리조나보다도 더 큰 핵폭탄이 지금 조지아로 몰려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일랜드 페브리트는 16년 동안 조지아에서 청렴한 투표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모든 투표에 관여를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포럴 조지아라는 비영리 단체를 공동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포럴 조지아는 비당파, 비영리, 전 회원 자원봉사, 그리고 모든 회원의 회비 면제를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판사가 이 재단에 상당히 많은 크레딧을 주어서 믿을만하다고 하여 이들로 16년간의 조지아의 모든 선거를 공정하게 집계표를 하고 하여 이들에게 fulton 카운티에 있는 선거 투표 용지를 개수하고 검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나 조지아 SOS인 라펜스 펄그가 계속적으로 막아왔던 것입니다. 이 페브리트 가일랜드가 게이트웨이 펀딧에 나와서 인터뷰하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조지아에서도 두 번째 핵폭탄이 꽝 하고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보안관에게 연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버지니아주 로동 카운티의 교육위원회가 최근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극좌적인 인종차별 이론과 미국 해체 이론 그리고 칼 마르크스 주의를 어린아이들의 교육 커리큘럼에 삽입을 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하며 학부모들이 반대 집회를 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7, 80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이 PTA 미팅에서 모든 교육위원들에게 항의를 하자 이들은 그냥 도망치고 내빼기에 바빴습니다. 농성에 들어간 학부모들이 교육위원회를 소환을 하면서 하루속히 이 잘못된 반미주의적인 모든 행위를 교육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가 궁지에 몰리자 이들이 할 짓이 없으니까 관할 셰리프에다가 불법 집회라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셰리프가 나와서 불법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체포하여 연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참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셰리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정선거나 다른 진짜 부정적인 모든 일에는 나는 몰라요 하고 눈 감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각 있고 깨어있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미국 교육 현장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법 For the People Act라고 하며 일명 HR1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R1 선거 투표권 확대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여 50대 50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동수가 되므로 카말라 해리스가 상원 의장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비영리 회의에서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은 실제적으로 부표를 던지는 것이 통례적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라벌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타주의 마이클 리 공화당 의원은 이 투표는 우리 천사들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투표를 용이하게 한다는 핑계로 실제적으로 부정투표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하면서 간만에 입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입니다. 라이노드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배경이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역시 조시 할리 상원 의원답습니다. 조시 할리 상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급감화했던 범죄율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범죄율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 고위직을 10만 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고 오늘 의회에다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줄일 것이 아니고 경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시 할리 의원이 그 입법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시 할리 의원답습니다. 지지합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미국에서는 서브웨이 투나 샌드위치에 투나가 없는 것이 밝혀져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참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참치 DNA가 없는 샌드위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명의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서브웨이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투나 샌드위치에 투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브웨이 측에서는 자기들이 황다랑어 밑을 그대로 각 지역에 직접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투나를 자기들은 분명히 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사간 이 투나 샌드위치에 그 성분을 조사해보니 지금 투나 DNA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굽고 삶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DNA가 없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한국의 붕어빵같이 붕 없는 붕어빵이듯이 샌드위치에 투나가 없는 투나 샌드위치가 아닐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투나 샌드위치에는 무엇을 넣었을까요? 올해 78세인 인디아나 존스의 주연인 해리슨 포드가 인디아나 존스 5편을 촬영하는 도중 리허설을 하다가 다쳤다고 오늘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액션씬을 촬영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역을 쓰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생동감 있게 촬영한다고 하여 직접 나섰다가 오늘 다쳤다고 전해지며 부상 여부는 병원에서 아직까지 진단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하여 인디아나 존스 5편을 우리들에게 빨리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쾌유하시길 빕니다.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금 양당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의하면 DC에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들의 대표권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DC를 주로 승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DC가 어느 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주가 DC를 독립정치 영역으로 보고 있으므로 속해 있는 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DC에 그대로 DC로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District of Columbia로 그냥 남아라 이렇게 공화당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은 다 일리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정통적으로나 또한 합리적으로 볼 때는 공화당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6월 23일 존 맥카피가 스페인 감옥에서 갑자기 자살하였다고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존 맥카피는 바로 맥카피라는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발명한 컴퓨터 천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페인 감옥에서 미국으로 신병 인도를 위하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한다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석연치 않은 것이 최근에 그의 트윗 내용을 보면 자기는 가지고 있던 많은 가상화폐와 전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맥카피의 그 소프트웨어를 휴렛 패커드에 팔았을 때 1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의 자서전과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도 1,500만 불 이상을 또 벌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병이 인도되는 그 이유는 바로 테네시주가 1,500만 불 정도의 출판물 수익과 가상화폐 수익금에 대하여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국에서 기소를 수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터키로 가기 위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잠시 정착했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신병 인도를 위하여 그간의 변호사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지금 막 미국으로 신병 인도한다는 것이 판정이 나자마자 자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의문에 자살한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가 마지막으로 올린 트윗 내용이 자기의 가상화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뺏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BI가 자기 가상화폐를 다 압수해 갔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FBI에서는 아직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만약 맥카피의 말대로 FBI가 맥카피의 가상화폐를 다 가져갔다고 하면 참 별일을 다 하고 있는 FBI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